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2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과 교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물 경제와 금융, 에너지 수급, 군사와 외교 안보 전 분야에 걸쳐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현지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 일정 중에도 중동 정세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십니다. 동시에 국익 중심 외교 활동 또한 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5건의 MOU를 체결하여 AI, 과학기술 등 미래산업 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동남아 최초 수교국이자 최대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과 수교 77주년을 맞아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며 외교 안보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법 애국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의 사법개혁 3대 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공들여서 사법개혁안을 다듬어 주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법개혁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처리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어제 행진을 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때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회를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 없는 정당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진을 하면서 보니까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행진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윤어게인,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당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입니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법개혁 이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원했고 그리고 또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왜 자꾸 뒷북을 때립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그리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 행정처장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강하게 그것을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이러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자고 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역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 하자니까 그때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8.16 사법 독립운동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을 일관하고 내란,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우리 기업은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금융 경제 시장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 걸린 행정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회방만 놓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에 하다가 돌연 찬성한다며 법사위 열라고 때를 쓰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같이 처리하자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 차별입니까? 균형 감각 상실입니까? 아니면 청개구리 심보입니까? 국가가 정상화되었으니 국민의 힘도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통합특별법이 통과된 광주 전남은 농업, 스마트 혁신과 AI,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면 기회가 열리고 통합하면 잘 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의 기회, 대한민국 대전의 기회를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만약 행정통합이 우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97건, 이 중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만 25건에 이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월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대미투자 특별법안입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3월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애투쟁에 목매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꽃피는 3월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접견 노출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어야 줬다라고 하지라며 검찰이 강요한 허위 진술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이 실패하자 대북 송금으로 타겟을 바꾸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된다는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검찰 조사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시내 아파트 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55.6%나 증가한 5,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월 아파트 거래 중 15억 원 이하가 79.1%, 2월 신고분에선 84.1%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고가의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 중저가, 실거주 목적의 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공급을 늘리고 투기는 뿌리 뽑는 민생 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전국 노지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투기성 농지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에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 상황의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 FTA 개선 협상 개선 합의와 SMR 협력 MOU 체결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싱가포르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서 이번에 통상 현대화를 개시하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싱가포르는 SMR 등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GIC, 테마섹 등 국부 펀드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 해군기지 주둔 등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이란 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공급망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류를 통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속에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AI 피지컬 중심지로서 현대 자동차 이노베이션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이 현대차에서는 물론 일자리의 걱정들이
죄송합니다. AI 대전환 시대 그 일자리 걱정들이 있습니다만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제조에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피지컬 시스템을 선도해서 제조 AI 시스템의 마더 팩토리가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는 설계와 오퍼레이션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물려줄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적응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일자리의 노동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월 말 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사실로 경쟁자를 음해하거나 지역위원장을 공갈 협박하는 등 벌써부터 흑색 선전과 마타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잠을 아껴가면서 국가를 위해 종횡무진 애쓰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등 일하는 정부의 효능감을 보이는데 매진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면서 과거에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류이재명 바람이 되어서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중인데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 비전으로 이겨야지 상대를 물어뜯어 반사이익을 얻는 이런 후진 정치는 이제는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각 후보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지역위원장을 음해하고 공갈 협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런 못된 짓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고 관세 전쟁, 공급망 전쟁 등으로 각국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런 과거 문법은 더 이상 우리 똑똑해진 유권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일하는 긍정적 문화가 이제는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윤리심판원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낡은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짜뉴스로 타인을 음해하는 행위가 밝혀질 시 해당 후보에게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공관위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후보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원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민주당 정신, 새로운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해서 낡은 구태 정치인들을 퇴출해서 선거 문화의 정풍 운동, 정치 문화 개선 운동을 함께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파행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만 처리하자며 국회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TK는 적자고 충남 대전은 서자입니까? 버린 자식입니까? 특정 지역 법안만 통과시키겠다고 국회를 멈춰 세우는 발상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은 TK 당인지 아니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국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회를 인질로 삼아 당내 개인 정치와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계획까지 거부했는데 합의한 대로 제대로 이행을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일본 총리 방미,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등 3월 중순부터는 글로벌 외교 통상 이슈가 그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옮겨오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상 투자 전략 법안을 막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매국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흐름도 읽지 못한다면 국민의 손으로 뽑은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이달 말에 한미의원연맹에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표단에 함께 가기로 되어 있는데 대미투자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슨 낯으로 미국 의원들, 의회 대표단들을 만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회에 복귀해서 대구 경북통합특별법과 함께 충남 대전통합특별법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늦어도 처리해야 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 위헌 정당임에도 제1야당으로서 현실적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해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습관적으로 마비시키는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여부에 대한 근본적 판단도 결단도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 점검팀의 문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조작 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김성태의 진술이 검찰이 압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인데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던 김성태는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은 후 태도를 돌변했고 검사들이 하는 수법이 똑같다는 그의 자주 섞인 고백은 진술 강요의 실상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은 피의자들의 모의와 회유가 오가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도피 중인 공범과의 통화를 주선하고 대질 신문 전날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회의를 모의한 정황, 편의점 결제 내역과 일치하는 술파티 의혹까지 검찰이 거짓 진술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음이 드러나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게 형량을 미끼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고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정황을 억지로 꿰맞춘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목표로 설계된 사법살인 시도였습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을 품는다는 독수독과 원칙처럼 수사 과정이 오염되었다면 그 결과물인 공소 역시 무효입니다. 검찰은 조작 수사의 가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공권력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조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롯데홀에서 농성 중입니다.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던 조호영 의원조차 지역을 위해 농성하는 것을 보니 적어도 지역을 대하는 태도는 대전시장, 충남지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호영 부의장의 요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통합에 반대하는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과 성일종, 강승규 의원 등을 공개적으로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에 대구 경북 통합만이 아니라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찬성 당론을 즉시 확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재정지원 20조 원이 근거가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충남 통합법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충남 통합 법안을 포함한 3개 통합 특별법은 명칭과 체계, 핵심 구조와 지원 특례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심지어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지원 패키지 역시 세 지역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충남 대전 통합은 쌍심지를 켠 반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대구 경북 시도 지사들은 바보라서 통합법 처리에 찬성하고 정부에 20조 원의 지원을 약속에 기대는 겁니까? 왜 행정통합 열차를 영남으로만 달리게 하고 충남 대전은 정차역에서 내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충남 대전을 건너뛰고 영남으로 달리는 기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주호영 부의장, 대구 경북 통합만 외칠 게 아니라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히십시오. 시장과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남 대전은 지도부가 결단해 통합 찬성 강론을 세우고 내부를 정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새 지역의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기 위한 국가적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충남 대전 행정통합 모두에 대한 찬성 강론을 지금 즉시 확정하십시오. 왜 유독 충청도만 홀대합니까? 당론도 없이 충청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시간을 끌어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용해서 국회 입법권을 상습적으로 질밟던 분노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 구구 유튜브 전한길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부정선거 토론이 끝난 뒤 곧바로 선거감시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론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부터 찾는 모습,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DNA가 국민의힘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DNA를 바꿀 수 없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소멸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일관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얘기해놓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니까 발목을 잡더니만 급기야 민주당 탓까지 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은 빨리 처리하자고 하면서 충남 대전의 국민의힘 기초강력위원들은 졸속 통합, 꼼수 통합이라면서 민주당이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왜 앞으로 안 나가냐고 대대 소리를 지르는 격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원칙은 있는 것인지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중적 태도부터 국민 앞에, 도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자신들이 막아놓고서는 민주당만 탓하는 이중성, 대구 경북 통합은 빨리 처리하자면서 충남 대전 통합은 반대하는 선택적 통합의 이중성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중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 대전은 각각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흐름을 거스른다면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가는 출렁이고 그리고 환율은 치솟고 주식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가에 미칠 영향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충격은 국민의 삶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치는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십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민생, 개혁 입법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1야당의 직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보투쟁이 아니라 삼보일배를 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시대 정신을 모르는 국민의힘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청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이 요구한 법원개혁 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0년간 제대로 된 개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개혁의 무풍지대, 법원을 최초로 개혁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출근길에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법원 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아직도 국민을 팔아 개혁에 정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가관인 것은 사법 신뢰도는 낮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교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며 조희대 법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황당한 개변까지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사법 불신의 원인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세계에서 조희대 법원이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내란을 극복해낸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법원의 인사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고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뛰어와 12.3 내란을 막아냈는데도 내란의 위법성을 알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란 공범들의 영장을 마구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에 발목을 잡았고 내란 종식을 방해했습니다. 또 어제 임기가 끝난 노태학 대법관 후임도 한 달이 넘게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하다가 결국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은 것,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같은 중대 직무유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입으로는 국민을 떠들지만 마음속으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귀족 집단, 특수계급 집단입니다. 조희대 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판사, 검사들의 법 왜곡 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 제왕적인 대법원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조 정관외우 방지법 같은 2차 법원 개혁도 강력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7일은 전북 회복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북 새만금에 오셔서 현대차 그룹이 함께 새만금에 9조 원대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는 전북의 삼중 소회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전북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직접 전북에 오셔서 새만금 희망고문을 끊고 새만금 발전 전략을 전북의 마음을 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이번 현대차의 9조 원대 새만금 투자를 시작으로 호남권 경제 지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난 35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바뀌고 전북 회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 전략과 전북의 튼튼한 제조 기반에다가 AI를 맛깔나게 버무린 피지컬 AI 비빔밥 전략이 전북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는
국가 미래 성장 전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4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당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천 절차는 본격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울산, 광주, 전남 등 4개 광역단체에 대한 경선 일정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또 중앙당이 시도당 공관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이 다양하고 수가 많은 관계로 예전의 공천 과정을 보면 등록 전날 공천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일 없이 시스템에 따라서 잘 정리해서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잘 순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파괴를 빙자한 국민의힘 도보투쟁, 그 본질은 도로 윤허개인 결집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건 명분은 참으로 거창합니다. 이른바 사법 파괴를 막고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준엄한 도보투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막고 싶은 것은 사법 파괴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 파괴입니까? 국민의힘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사법 파괴라는 구호는 걷잡을 수 없는 당내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얄팍한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이 위선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우려했다면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간 골마온 사법개혁의 숙제를 향해 그저 졸속이라는 딱지만 붙인 채 입법과정 내내 절대 불과 무조건 반대라는 목리로 일관했습니다. 그래놓고 법안이 통과되자 이제 와서 부랴부랴 사법 파괴를 운운하며 거리로 나서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은커녕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붕괴입니다. 당내 분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사법개혁을 볼모 삼아 갈 꽃일은 윤어게인 세력을 다시 긁어모으려는 정략적 꼼수, 그것이 이번 도보투쟁의 앙상한 민낯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3기 출범과 송상교 위원장 임명을 환영합니다. 지난 2월 26일 3기 진화위가 출범했고 어제 송상교 2기 사무처장이 3기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아이고 꺼졌네요. 다시 켜겠습니다. 어디 갔어? 네. 진화위는 민주정부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국가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로 회복을 이끌어내려는 국민적인 염원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1기 진화위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1기 진화위는 10,000건이 넘는 신청을 받아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6,000점이 넘는 유해를 발굴하는 등 물적 증거 확보에서도 성과를 남겼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2기 진화위가 출범해서 2만여 건을 다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강제 수용과 가혹행위,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가가 공식 인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기와 2기는 모두 뼈아픈 한계를 남겼습니다. 민주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과거사 정리에 부정적이거나 부적합한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됐던 이재규 의원은 각종 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며 1기 연장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강규형 위원은 우편향 역사교과서 집필자였고 뉴라이트 성향단체 사무총장이었던 이영조 위원장은 국제학술회의에서 5.18을 민중반란으로
제주 4.3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표현했던 인사였습니다. 2기 진화위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 때문에 위원회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피해자 자격심사에 주력하면서 진실규명 범위를 좁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임명됐던 박선영 위원장은 국회 질의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두고 모른다는 취지로 답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영 임명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했던 송상교 3기 위원장에게 더욱더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기에서 매듭지지 못했던 조사중지 사건 2111건의 재개를 비롯해서 집단 수용시설, 입양, 성폭력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제대로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기에서 권고된 배상보상 입법과 소멸시효 문제와 같은 후속 과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책임있게 완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교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행정 통합을 두고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을 자신의 텃밭이자 뒷마당, 놀이터점으로 여기며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 챙기기에 탐닉해온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충남 대전과는 달리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장은 을의 자기네 몫이라 여기며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까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나. 통합하자고 그렇게 열을 내더니만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시장 자리, 도지사 자리 하나 줄어든다고 느닷없이 통합을 반대하고 나서질 않나. 통합에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까지 다 끝내놓고서는 대구 쪽 광역의원 늘려주지 않으면 통합 반대한다고 때를 쓰는 대구시 의회. 경북 쪽 광역의원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며 은근히 통합 반대를 사주하는 경상북도 의회. 이렇게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느라 대구 경북 시도민과의 약속도 여야의 합의도 지역 발전도 장동혁 손바닥 뒤집듯 제 맘대로 뒤집으며 통합의 대의, 통합의 기회를 거둬차 버리더니 이제 와서 빨리 하자고 생떼서는 국민의힘의 저 추악한 행태를 대구, 경북 시도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란지 통합의 대의와 기회를 짓밟은 자신의 행태를 숨기기 위해 요리조리 이말저말 요설을 늘어놓으며 마치 민주당이 그 무슨 책임질 일이라도 한 것처럼 거짓 선동까지 일삼으니 저런 막무가내 집단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산업화 시대를 이끈 1등 경북을 꼴찌 경북으로 추락시킨 주범이지 않습니까? 가구소득 전국 꼴찌, 1인당 개인소득 뒤에서 3등, 20대 청년 순유출 전국 1등, 청년 실업률 전국 2등,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곳, 경북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해마다 1만 2천 명의 청년이 꿈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진료를 위해 아침마다 서울로, 대구로, 강원도, 원주로 향하는 버스와 기차를 타야만 하고 입원을 위해 경북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 사람들은 서울, 강남 사람보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무려 3배가 훌쩍 넘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말 그대로 생활, 교육, 의료, 문화의 오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경북을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하고 사악한 40년 일당 독재 국민의힘이 그나마 죽어가는 경북 살리려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 더 큰 행정 역량, 더 안정적인 재정,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심마저 그 하찮디 하찮은 사리사복으로 걷어차 버렸으니
이 추악함과 무능함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경북 도민께서 나서 주십시오. 국민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한 데다 거짓말까지 늘어놓는 사악한 머슴을 징치하여 주시고 유능하고 부지런하며 충직하고 정직한 새로운 일꾼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당 사상 유례 없는 깨끗하고 신속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에서도 곧 좋은 일꾼을 선보이겠습니다.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AI 시대 경북 성장과 도약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